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14일 김혜경 여사에 대해 법원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지요. 자신의 밥값을 수행비서에게 건네주고 먼저 나왔으나 수행비서가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을 결제했고 이후 법인카드를 결제한 사실을 김혜경은 몰라야 된다는 수행비서의 녹취가 나왔음에도 법원은 암묵적 용인이라는 말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겁니다. 김필성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이 판결의 의미와 정치적 해석에 대해 말을 할 생각은 없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순수하게 법리적 측면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글을 씁니다. 묵인 또는 용인이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한겨레 기사를 보았지만 형법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다들 아실 만한 기본적인 내용인데 형법 이론에서 묵인, 용인 등의 표현은 고의의 존재가 문제가 될 때 등장합니다. 이른바 미필적 고의. 그러니까 분명한 고의는 아니지만 고의로 볼 수도 있는 애매한 경우를 따질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통설과 판례는 묵인은 고의로 보지 않습니다. 용인이 미필적 고의의 한계입니다. 단어들이 크게 그거 같아서 헷갈릴 수는 있는데 묵인보다 용인이 좀 더 적극적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에서 묵인 또는 용인이라고 설시한 건 판례와 맞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묵인에 불과했다면 판례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어야 합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다음편의 문장들을 보면 이른바 공모 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한 것 같습니다. 원래 이 법리가 일본 제국주의 정권이 형사처벌을 손쉽게 하려고 만든 이론이고 일본 제국이 패망하자 일본은 진작에 폐기했음에도 우리나라 법원과 검찰은 금가옥조로 받들어 모시는 말도 안 되는 정근대적 이론이라는 건 넘어갑시다. 이게 이 사건만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공모 공동정범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모입니다. 공모만으로 모든 범죄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공모를 특정하고 이걸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운편의 내용을 보면 공모에 대한 특정조차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간접사실 정황만으로 공모의 존재를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공모 특정도 안 되고 직접 증거도 없는 사실을 간접적인 사실에 대한 증거만으로 인정한 것인데 이러한 인정 판단에 자신이 없으니까 묵인 또는 용인이라는 미필적 고의에서 문제되는 개념을 가져다 쓴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물론 제가 이 사건 전체를 아는 것이 아니고 판결문 전체를 분석한 것도 아니어서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언론 보도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만약 제가 본 게 맞다면 1심 판결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퉈볼 만한 게 꽤나 많아 보입니다. 어차피 이 사건은 30까지 갈 겁니다. 속단하지 말고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정치적 승패는 이미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지만 말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러니 당연히 김건희와 이진숙과 비교되는 건 당연하겠지요. 정청래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음식값 10만 4천 원 유죄 선고 김혜경, 법원 암묵적 용인 묵인, 명태균 김 여사에게 500만 원 받아 금일봉 교통비. 그럼 김건희 형량은? 최민희 위원장은 7만 8천 원으로 억지 기소해 150만 원이면 500만 원 준 김건희는 구속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일갈했습니다. 전우영 역사학자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법인카드로 100만 원어치 빵을 직접 산 사람은 방통위원장이 되고 10만 원어치 밥을 수행원이 산 사람은 청과자가 되는 나라.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도 아닌 곳에 사는 사람이 국민일 수는 없습니다. 국민다운 국민이 되려면 먼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이처럼 열거된 인물이 동시에 등판한 이진숙 탄핵 심판 첫 변론이 같은 날 있었지요. 시작부터 헌법재판관의 충격적인 질문으로 이슈가 되는데 이를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등판하며 그야말로 헌법재판소를 법사위장으로 만들어버렸지요. 그 당시에 그 최민희 위원이 국회 의결을 거쳐서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2023년 11월 7일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국회는 방통위원 3명을 추천해야 될 법률상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 청구인 측 이야기는 방통위원은 5명이 구성돼야 되고 그런데 2명 체제하에서 왜 의결한 걸 했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법을 위반했으니 파면을 하라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묻는 겁니다. 국회는 왜 방통위원을 추천 안 합니까? 이 방통위법을 만들 당시 제가 방송통신융합위원이었고 법안 소위 위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입법미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국회에서 추천하면 즉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최민희 위원을 추천을 했는데 실제로 대통령 임명을 하지 않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적법하다, 위법한 것이 없다, 이런 것은 그렇게 판결한 것은 즉시 임명해야 된다라는 취지일 텐데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통해서 저희는 지연시킨다, 그걸 명분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최민희 의원이 계속 임명해달라라고 요청했는데 실제로 대통령은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본인이 사퇴를 했는데 다시 추천을 한들 대통령이 임명할까? 아마 이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저희 질문은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에게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국회에 질문하는 겁니다. 따라서 국회를 구성하는 교섭단체 중에 일부가 어떤 견해를 가지는가를 묻고 있지 않는 겁니다. 방금 전에 피청구인 측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사위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법률적 주장이 아니라 이제 정치적 주장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 법사위에서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를 합니다. 그럼 그런 조사 청문회를 왜 하냐? 그냥 탄핵해버리면 되지. 또 이렇게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도 합니다. 그래서 주장과 주장이 법률적인 강제력,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정권이 교체가 되면 야당과 여당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통위원 임기를 마치는 그 위원회, 당시 추천될 당시에 여야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천권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여당일 때 여당이 추천한 사람, 아니다, 소속 정당으로 봐야 된다, 아니면 여당 야당으로 봐야 된다,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 추천이 차일피일 미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에 속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방통위 추천 책임자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최민희 방통위원을 국회에 추천했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문제가 없다. 근데 그걸 법제처에서 시간을 끌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임명했다면 그 후속 인사도 탄력을 받아서 추천되고 임명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인 체제가 유지되었던 것이 국회가 추천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주장도 일면 일리 있는 주장일 수 있으나, 그것보다는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책임이 훨씬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그 국회는 이제 그 국가기관으로서의 그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회의 임무를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국회 내부에서의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옳다, 저렇게 하는 게 옳다 하고 이제 그 내부에서 그 논의를 할 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지만, 지금 소추 의원께서는 국회의 대표시거든요. 국회에서 지금 탄핵 소추를 했고, 그래서 우리 국회는 국가기관으로서 지금 이렇게 기능을 하고 있고 이렇게 역할을 했다. 그래서 국회를 대표해서 하시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여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게, 그러니까 이제 국회 그 내부에서의 그렇게 막 논쟁하고 그 어떤 이런 것들이, 그런 사정이 있다면,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나 헌법재판소나 이런 국가기관들은 이제 구성을 안 해주면 그냥 구성해줄 때까지 역할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는 게 옳냐,
그렇게 하라는 게 국회 대표시니까 국회의 뜻이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마지막으로 드리자면, 국회도 국가기관이고 대통령도 국가기관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 문제를 발생시킨 국가기관이 어디죠?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이 최민희 방통위원을 임명을 했다면 그 사후에 지금 벌어지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회가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국회 작동 원리 내부 사정을 제가 참고 삼아 말씀드린 거고, 기관의 책임을 따진다면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 최고의 기관이 실제로 임명해야 되는데 임명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국회가 책임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방통위가 구성된 이래 이같이 위법한 중요 의사결정을 한 사례는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들께서 부디 본 사건을 잘 살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직무집행의 위법, 위헌이 명백한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을 인용해 주셔서 협치를 거부한 권력의 남용을 심판하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 분립의 원리가 살아있음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과연 판사들은 민주시민의 뜻을 받들어 이제는 정신 차리고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을 단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검사 독재 정권의 부역자로 남을까요? 15일에 있을 이재명 재판의 판결이 곧 사법부의 답변이 될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